우리는 연애 기술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생학교에서 제안하는 연애 기술은 하라는 것이 3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3개입니다. 3하라, 3마라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00년 허리를 저술하신 정성근 박사의 구호와도 겹칩니다. 이 정성근 박사는 디스크 환자들에게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가지 꼭 해야 할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인생학교에서도 연애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6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와 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것 2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우리 인간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요,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대원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면 그 책임 때문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인생을 간섭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국엔 헤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죽어도 원수가 돼서 참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이건 철칙이에요. 이러한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이 됩니다. 연애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될 때 부모란 무엇이고 아이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같은 것을 알고서 부모가 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또한 우리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시는 부모가 계실까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말에는 동의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부터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을 홀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는 아이의 교육을 부모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이를 가르치죠. 왜냐고요? 이미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살아낼 수가 없죠. 정말 세밀하게 분화가 되어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넘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이 사회 구성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에서부터 하다못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까지 전 세계 인류들이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무엇 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조차도 힘든 지경이죠.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부모인 나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고요? 아이고, 이건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포맷은 과거 농사를 기본으로 살아가던 시절에나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창고에 모두 집어넣어 놨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은 스스로 찾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21세기에서는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더러는 특출난 부모들이 세상에 있기는 해요. 큰 이념을 갖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큰 사람으로 성장을 자연스럽게 해가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모일수록 자식의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지도 못해요. 자기 인생을 살기도 바빠서 말이죠.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은 다른 사람에 맡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정말 잘 자라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행위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팀원들입니다. 서로 상보상조하는 관계들이죠.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생을 하면 행복에 이르고요. 부딪히면 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들의 만남은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서로 다른 육체를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말은 서로의 재능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살아내야 할 인생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도록 만든 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상대방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욕심과 욕망은 다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삶을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인간들의 충돌과 부딪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국회를 한번 보세요. 서로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수십 년째 똑같은 말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만의 일이었을까요?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뭘 하게 되면 다 이것 때문에 싸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짓을 연애하는데도 또 한다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저런 짓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연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을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기념일 같은 건 잊지 않고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엔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니 당연하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방법이지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자고 약속이라도 했나요? 그런 건 기본이라고 우기면 될까요? 상대가 모르면 가르쳐 주던가 말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뭐하러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나요? 말을 하세요. 말을. 입을 뒀다 뭐합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들으세요. 그렇게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서로 같이 연애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면서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러세요? 어쩌면 이 세상엔 말이죠. 제대로 된 연애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밀하게 말을 해서 연애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상대를 내 맘대로 하려고 든다? 바로 폭망인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